각각 약 800톤에 달하는 3개의 돌이 땅 위로 높이 들어 올려져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오늘날까지도 엔지니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믿기지 않아 합니다. 발벡 삼석탑의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대 도시 발벡의 우뚝 솟은 유피테르 신전 유적 아래에는 수세대에 걸쳐 방문객들을 경탄하게 만든 거대한 돌기둥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만한 크기의 돌 하나를 옮기려면 최첨단 중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돌들은 약 2000년 전에 잘라서 운반하고 들어 올려 정렬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대 건축가들이 돌을 다루기에는 너무 컸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야기의 일부, 즉 잊혀진 방법이나 기술, 유적 아래 묻힌 비밀이 빠져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돌들은 단순히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균열도, 무너짐도, 흔들림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논쟁 끝에 새로운 발견으로 전문가들은 발벡 언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테니까요. 규모를 보세요. 레바논의 넓은 부르 계곡, 유피테르 신전 아래 단상에 세워진 3개의 삼석탑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각각의 길이는 거의 20m에 달합니다. 농구 코트 길이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죠. 높이와 두께가 4m가 넘는 이 돌들은 마치 어제 놓인 것처럼 곧고 깔끔하게 다듬어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측정 결과는 그 엄청난 규모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돌 하나당 무게가 750에서 800톤에 달하며 총 무게는 약 2400톤으로 지상 6m 높이, 즉 2층 높이에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음새는 너무나 정교해서 종이 한 장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기자의 대피라미드에서 가장 큰 돌의 무게도 70에서 80톤으로 이 피라미드에 사용된 돌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성벽의 돌들은 최대 600톤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석 유적지 중 하나인 괴베세페의 기둥조차도 각각 7에서 10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오늘날 800톤짜리 돌 하나를 옮기는 것은 엄청난 작업입니다. 현대식 크레인, 운반 플랫폼, 강철 케이블,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은 거의 900m 떨어진 곳에서 채석되어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로질러 운반되었고 6m 높이까지 들어 올려져 놀라운 정확도로 설치되었습니다. 갈라지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경이로움은 그 크기뿐 아니라 필요한 제어, 계획, 그리고 정밀함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지휘한 사람은 무게, 균형, 그리고 공학에 대한 이해도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 발벡 유적에 대한 이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연구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현장에 도입했을 때였습니다. 고해상도 라이다, 3차원 사진 측량,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패턴 인식 기술이 결합되어 삼석탑과 주변 구조물의 완벽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감지한 정보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표면, 모든 모서리, 돌 사이의 모든 경계면을 조사했습니다. 1mm 미만의 정밀도로 오차를 측정하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도구 자국을 찾아내고 무게 분포와 응력 지점을 계산하고 고대 지형을 재구성하고 심지어 잠재적인 운반 경로까지 모델링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정밀도였습니다.
인공지능은 삼석탑 표면의 평탄도를 측정하여 19m에 걸쳐 1mm 미만의 편차를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현대 건축에서 대규모 석조 구조물의 허용 오차는 약 5mm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인들은 현대 기준보다 5배나 더 높은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돌 사이의 접합부는 더욱 놀랍습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블록 사이의 틈은 0.5mm 미만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들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인공지능이 틈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단, 틈은 없었습니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800톤에 달하는 블록을 이처럼 정밀하게 맞추려면 미세 조정을 통해 거대한 돌을 수 밀리미터 단위로 여러 번 움직여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접촉면을 신경망으로 분석한 결과 알려진 어떤 배치 기법과도 일치하지 않는 마모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에는 배치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좌우로 움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00톤짜리 돌을 옆으로 단일 밀리미터만 움직여도 약 400톤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200마리의 말이 짐을 끄는 힘이나 800명의 사람이 완벽한 협동으로 당기는 힘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은 이런 정밀도를 얻기 위해 유압자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나무 지렛대와 사람의 힘만으로 이를 해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마모 흔적을 보면 이것이 단 한 번의 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돌은 완벽하게 맞을 때까지 여러 번 옮기고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2,400톤에 달하는 3개의 돌을 쌓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 계획 및 엔지니어링 수준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라진 증거. 인공지능은 돌 자체에 집중하여 돌을 어떻게 옮기고 들어 올렸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공학에서 거대한 돌은 절대 무턱대고 다루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진 특정한 고정점을 사용합니다. 윗면에 새겨진 제비꼬리 모양의 장부 구멍인 루이스 홀은 철제핀을 이용해 돌을 고정합니다. 측면의 집게, 구멍은 거대한 집게로 돌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있는 밧줄 홈은 케이블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로마 제국 전역의 거석 구조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삼석 구조물에 접근 가능한 모든 표면을 스캔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루이스 홀도, 집게 자국도, 밧줄 홈도 다른 곳에서 흔히 사용되던 표준적인 로마식 들어올리기 기술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부재는 섬뜩하기 짝이 없다. 부착 지점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거나 벽 속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는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다. 채석장의 발견. 시크 압달라 언덕 꼭대기에 있는 사원 단지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는 삼석탑을 제작했던 고대 석회암 채석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된 AI 조사는 엔지니어링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돌은 2000년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돌은 임신한 여인의 돌로 알려져 있으며 길이 20.76m, 높이 4m, 두께 4.32m에 달하고 무게는 약 1,000톤으로 추정됩니다. 4면 중 3면에는 다듬고 가공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돌은 남쪽의 돌이라고 불리며 수세기 동안 방치된 후 1990년대에 재발견되었습니다. 무게는 약 1,242톤에 달하며 이웃한 돌처럼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돌은 정말 놀랍습니다. 2014년 독일 고고학연구소의 발굴팀이 임산부의 돌 아래를 파헤치던 중 수천 년 동안 묻혀있던, 이전에는 잊혀졌던 거대한 석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길이 19.6m, 높이 6m, 두께 5.5m에 달합니다. 인공지능의 부피 분석과 현지 석학회암 밀도를 결합하여 계산한 무게는 1.65 공톤으로 보잉 747 4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이 잊혀진 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거석일 뿐만 아니라 아직도 채석장에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은 이 돌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고대 거석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리톤 건설자들은 800톤짜리 돌 3개를 성공적으로 옮겼지만 그보다 더 큰 돌 3개는 채석장에 버려두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당시 기술과 노동력으로 가능한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이 해낸 800톤과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일, 000톤 사이 어딘가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엔지니어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질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800톤의 돌을 옮길 수 있게 해준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수송 시뮬레이션입니다. 인공지능은 알려진 모든 고대 운송 기술을 사용하여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차해석장은 사원과 거의 같은 해발 1140m의 위치에 있습니다. 돌을 언덕 위로 운반할 필요 없이 대부분 평탄한 길을 따라 옮기기만 하면 되므로 이는 작은 이점이었습니다. 롤러 위에 나무 썰매를 사용하는 모델에 따르면 마찰과 관성을 극복하려면 500명에서 100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고고학자 존 피에르 아담은 1977년에 144명의 노동자가 조작하는 캡스톤 기계 6대가 800톤짜리 돌덩이를 옮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낼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실험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무 롤러는 극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며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는 예측할 수 없이 굴러갑니다. 현대 거석 건축 사회에서는 이러한 롤러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대신 통나무를 고정된 침목으로 사용하고 썰매를 고정된 나무 궤도 위로 미끄러뜨리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도 작동은 하지만 매우 느립니다. 1톤짜리 돌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시속 1.6에서 6km의 속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00톤으로 추산해보면 인공지능은 완벽한 조건에서도 채석장에서 신전까지 돌을 운반하는데 몇 주가 걸리고 현실적으로는 돌 하나당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의지가 충분했습니다. 200년에 걸친 건설 기간 동안 돌 3개를 몇 달에 걸쳐 옮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반은 어려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삼석탑은 지상 6m, 대략 2층 높이에 있습니다. 밧줄, 나무 지렛대, 그리고 사람의 힘만으로 800톤에 달하는 무게를 어떻게 2층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알려진 모든 역사적 리프팅 방법은 이 무게를 들어 올리는데 실패했습니다. 로마의 발판식 크레인은 2명의 작업자가 안에 들어가 6에서 10톤을 들어 올릴 수 있었고 여러 대의 크레인을 사용하면 최대 100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800톤은 최대 용량의 8배에 달합니다. 수십 대의 크레인을 동시에 완벽하게 동기화하여 작동시키려면 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백에는 그러한 기초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흙으로 만든 경사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해석장에서 사원까지 거대한 경사로를 건설하는 것이죠. 돌을 제자리에 밀어 넣은 다음 나중에 모든 토사를 제거합니다. 인공지능은 필요한 부피를 계산했습니다.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필요한데 이는 발백 주변에 있는 흙의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돌 3개를 옮기기 위해 경사로 3개를 건설해야 합니다. 고고학적 조사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고고학적 기록은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 천재성. 인공지능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발백 삼석탑의 돌들은 단순히 거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놀라운 정밀도로 설계되었습니다. 각 돌덩이는 구조물 내 제자리에 맞게 특별히 조각되었습니다. 바닥면은 무게를 지지하는 돌들에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평평합니다. 윗면은 위에 놓일 거대한 돌들을 지탱하기 위해 수평을 이룹니다. 끝부분은 인접한 돌들과 맞물리도록 모양이 만들어져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이룹니다. 이는 결코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만든 사람은 돌을 조각하기 전에 각 돌이 어디에 놓일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무게를 계산해야 했다. 유통, 균형점, 심지어 지진과 지진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한다. 비커 계곡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인공지능 응력 분석 결과 돌덩이들은 자체 무게와 주변 석조 구조물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지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누군가 고의로 해체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채석장 자체도 조사하여 도구 자국과 채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것이 사라진 기술이나 외계인의 개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국들은 일반적인 로마식 채석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사각형과 원형 구멍들은 쐐기와 지렛대가 사용된 흔적을 보여줍니다. 홈들은 돌들이 어떻게 안반에서 분리되어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장부 구멍은 돌덩이를 들어 올리고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흥미롭게도 삼석탑 자체에 직접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은 간단했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돌덩이 주변에 수직홈을 파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돌 아래쪽을 깎아내어 안반에서 분리했습니다. 바닥에 나무 쐐기를 박고 물을 적셨습니다. 나무가 팽창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돌이 미리 계획된 선을 따라 갈라졌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블록을 들어 올려 운반 및 배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마법이 아니라 세심한 계획,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완벽한 실행의 결과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눈이 놓쳤던 것을 드러냈습니다. 차해석장에 버려진 돌들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임산부 형상의 돌에 대한 밀도 매핑 결과 석회암의 밀도 차이가 드러나면서 운반이 매우 위험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 단 한 번의 불균형한 하중으로도 1000톤에 달하는 블록 전체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록은 그 자리에 남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훨씬 더 불가사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잊혀진 돌 표면에 희미한 조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1650톤에 달하는 거석에 새겨진 고대 상징들이었습니다. 이 흔적들은 자연적인 풍화작용도 아니었고 현대의 낙서도 아니었습니다. 신경망은 이 흔적들이 의도적으로 새겨진 것임을 확인했지만 해상도가 너무 낮아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을 다듬는데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렸을 것이다. 한쪽 면은 완벽하게 평평하게 다듬어졌고 치수는 정밀하게 새겨졌다. 모든 것이 운반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그때 불가능한 일이 닥쳤다.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건축가들은 결국 돌을 버리고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남을 상징들을 새겨 넣었다. 헌신, 경고, 노력의 기록.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AI 스캔 이전에는 아무도 이 조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차해석장의 갑작스러운 중단은 섬뜩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작업은 점진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멈췄다. 도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채굴 도중 돌들이 버려졌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전체 작업이 중단되었다. 전쟁, 재난, 정치적 격변, 전염병.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인공지능은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바로 무게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옮긴 돌의 무게는 약 800톤이었다. 잊혀진 돌, 650톤에 달하는 이 돌은 가능성의 경계를 넘어 불가능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예방조치, 모든 기술, 인간의 모든 창의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발백의 삼석탑 건설 과정, 그 연대기는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자아낸다. 독일 고고학 연구소의 발굴 조사에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시대 서기 40년부터 60년경로 추정되는 도자기 조각들이 채석장 폐기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기둥 몸체에 새겨진 석공의 낙서는 이 시기와 일치합니다. 삼석탑 블록 하나에 새겨진 로마 시대의 스케치 조각은 돌을 먼저 놓고 그 위에 나중에 구조물을 지었음을 시사합니다. 모든 정황은 기원전 10년에서 서기 60년경에 같은 창문이 세워졌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누가 의뢰했는지 로마 제국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발백의 유적지를 넘어 분석 범위를 확장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성 이미지, 역사 기록, 건축 양식 비교를 통해 지중해 전역에서 유사한 거석, 건축 기법이 사용되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헤롯 대왕 시대에 예루살렘에 세워진 서쪽 벽은 최대 630톤에 달하는 돌로 만들어졌으며 동일한 조각 기법으로 가장자리를 다듬었습니다. 이집트의 헬로플로스 신전 기단에서도 건축학적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로마 시대 유적에서도 규모는 작지만 거대한 석조 구조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기원전 1세기와 기원 후 1세기에 걸쳐 로마 세계 전역에서 거석 건축 기술이 잠시나마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발백은 역사상 가장 큰 돌들을 옮겨 정점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이 시기 이후로 이러한 기술은 사라졌고 로마인들은 다시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800톤짜리 돌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가능했지만 650톤은 제국에서 가장 야심찬 기술자들에게조차 불가능한 것이었다. 버려진 차이석장의 돌들은 그들이 한계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그들은 한계를 넘어서려 했지만 실패했다. 사라진 문서들, 여기서부터가 불안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800톤이나 되는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험 고고학은 부분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만 로마의 공학 문헌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위대한 로마 건축가 비투비우스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수많은 공학적 경이로움을 기록한 플리니우스 대세조차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역사가도 이를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놀라운 능력이 단 한순간 한 곳에 존재했다가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거나 숨겨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비밀로 유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석조물 이동 업적은 오직 그 돌들 자체에만 남아있는 듯합니다. 인공지능은 발백의 모든 건물 비문을 알려진 로마 관리들의 이름과 대조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신전단지의 다른 곳에서는 황제와 총독에게 건축 단계를 헌정하는 이름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삼석탑 자체에는 비문도 헌정문도 건축가의 표시도 없어 누가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제작자들이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거나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남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공로를 지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다른 주요 토목공사들은 모두 기록되고 칭송받았으며 특정 인물의 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놓인 역사상 가장 큰 돌들은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은 이 돌의 내부 구조에 대해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와 쌈디 스캐닝을 사용하여 삼석탑의 돌들이 내부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 결함도 약한 부분도 숨겨진 빈 공간도 없었습니다. 이는 로마인들이 채굴 전에 돌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현대 채석업에서 정밀한 관찰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고급 테스트 기술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압력에도 흠집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돌들을 골랐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트리리톤 플랫폼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지금까지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빈 공간이나 방 혹은 초기 건설 단계에 흔적이 있을까요? 기자나 궤배새와 같은 다른 유적지에서는 지표 투과 레이더를 통해 숨겨진 통로와 매몰된 울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발백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조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전까지는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빠진 셈입니다. 더 오래된 기초가 있을까요? 로마인들이 이미 오래된 구조물 위에 더 씌운 것일까요? 전략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레이더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삼석탑 아래 땅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비밀이 아직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또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 기술로 발백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이지만 결코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이동식 크레인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고, 자율주행 모듈식 운반 장비는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어려움에 주목합니다. 경로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포장하고 평탄화하고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 크레인 기초가 필요하고 유압 장치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며 모든 움직임을 컴퓨터로 제어해야 합니다. 몇 달간의 계획, 몇 주간의 실행, 수십 명의 전문가, 그리고 수백만 달러의 장비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2000년 동안 축적된 엔지니어링 지식과 강철, 유압 장치와 같은 첨단 재료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철도, 유압 장치도, 컴퓨터도 없이 나무, 밧줄, 그리고 청동 도구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업적에 필적하기 위해 현대 기술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역사는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1768년에서 1770년 사이에 러시아 엔지니어들은 1,500톤에 달하는 화관감 덩어리인 썬더스톤을 옮겨 세인트폴대 대성당에 청동 기마상 받침대로 사용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들은 청동 구슬 베어링 위에 놓인 금속 썰매와 나무 궤도 그리고 400명의 인력을 이용하여 하루에 약 150m씩 전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9개월이 걸렸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대의 기술자들이 1,500톤을 다룰 수 있었다면 비슷한 자원을 가진 로마 기술자들은 800톤 정도는 충분히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둥돌은 그것이 가능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은 로마인들이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문제였습니다. 거대한 돌들은 종교적, 정치적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유피테르 신전은 로마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제국의 야망을 보여주는 기념비였습니다. 서기 1세기 이후 누구도 이와 같은 시도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800톤에 달하는 돌을 옮기는 방법은 거의 2000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인류가 그 지식을 외계인이나 첨단 기술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콘크리트, 벽돌, 아치밋돔은 더 저렴하고 빠르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로마인들이 발백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재구성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스캔은 놀라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돌의 크기, 위치, 정밀도, 채석장, 도구 자국, 건축 세부 사항까지 말이죠. 하지만 썩어 없어진 나무 기계나 닳아 없어진 밧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2025년 AI 분석은 지금까지 가장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돌들은 기존의 기법으로 조각되었고 운반은 이론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가능했습니다. 기원전 10년에서 서기 60년 사이에 세워진 이 구조물들은 거석 공학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800톤에 달하는 돌을 6m 높이까지 들어올린 정확한 방법에 대한 완벽한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로 재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발백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돌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점은 인간이 물리적 가능성의 한계에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했고 기술은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2000년 동안 자취를 감췄고 그 돌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모든 엔지니어에게 말없는 도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캔할 수 있고 컴퓨터 모델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은 모든 표면을 분석하고 모든 힘을 계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왜 이 극한까지 밀어붙였을까요? 800톤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넘어서자 왜 더 큰 돌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위협 이후 인류는 다시는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들은 공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야망, 문화, 그리고 사회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의 한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돌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맞춰져 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우며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것을 따라잡아 보라고 도전하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지식은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극소수의 거장만이 그 지식을 온전히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발백은 야망, 기술,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한데 모인 독보적인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위협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복제할 수는 없는 기념비를 남긴 인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진실일지도 모릅니다.